자, 여러분 거기에 142번 문제 보시면은 이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입니다. 자, 영업 경비 비율 아까 우리 공식 썼는데요. 지금 뭐에 대해서 아까 여기 총소득이잖아요. 총소득은 뭐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금 가능 총소득에 대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가능 총소득에 대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요걸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호당 임대료가 얼마 나와 있어요? 연간 500만 원이고 임대 가능 호수는 몇? 60호. 자, 그럼 얼마? 우리는 호당 연간 500만 원인데 60호가 나왔으니까 얼마가 되죠? 우리는 3억이 바로 가능 총소득이 3억 원. 자, 여러분이 우선 가능 총소득이 나왔고 공실은 얼마? 3억 원에 몇 프로? 10%. 10%가 공실이니까 3천만 원이 되겠지. 3천만 원. 자, 요걸 빼주면은 뭐가 나오냐? 유효 총소득. 얼마 나오죠? 유효 총소득은 2억 7천만 원이 나오죠. 자, 2억 7천만 원에서 뭐를 빼주면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순 영업소득이 얼마 나와 있어요? 2억 1천만 원. 연간 2억 1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2억 7천과 2억 1천 사이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여기는 6천만 원이 영업 경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영업 경비는 6천만 원이고 가능 총소득은 얼마? 3억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몇 프로죠? 20%가 영업 경비 비율. 뭐 여러분 수식을 알면은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자, 올해 시험은 이 143번 이런 유형이 좀 중요하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A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예상 현금 흐름 1년간. 자, 운영 경비율 요거 구하는 거죠. 운영 경비율은 요거예요. 영업 경비 비율이에요. 예?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운영 경비율은 영업 경비 비율을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를 나왔다?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왔어. 자, 문제에서 요게 나와 있거든요. 박스 안에 보세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뭘로? 분모로 오고, 총소득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총소득은 지분투자액, 총투자액. 예, 총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자, 문제에서 총투자액은 얼마? 10억. 10억 원. 유효 총소득 승수는 얼마다? 요게 5.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 총소득은 얼마 나오죠? 5분의 10억이니까 얼마? 2억 원. 유효 총소득은 2억 원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관련해서 영업 경비율은 우선 얼마가 나오느냐. 자, 영업 경비는 요거잖아요. 영업 경비는 요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 경비 빼야 뭐가 나오죠? 순 영업 소득이 나온다. 여기에 또 뭐를 빼야 돼?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 문제 박스에서 얼마?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나왔어요. 4천만 원이고 이걸 해주면은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이 지금 6천만 원 나왔어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4천, 6천 대주니까 얼마 여기? 1억. 여기 1억. 순 영업소득은 1억. 그럼 2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 2억에서 얼마 빼? 1억 원을 빼야 1억 원이 되지. 영업경비는 1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유효 총소득 기준 했으니까 유효. 이번은 가능이 아니라 이번은 뭐다? 유효 총소득 승수를 기준했으니까 유효 총소득에서 뭐가?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인데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왔죠? 지금 2억 원. 영업 경비는 얼마? 1억 원. 2분의 1이죠. 0.5예요. 여기 100을 곱해주면 얼마? 100을 곱해주면은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0.5로 나왔네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얼마냐?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얼마? 지금 문제에서 1억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 4천만 원. 분모 분자 얼마나 나눠준다? 2천만 원 나눠줍니다. 2분의 얼마? 5. 2분의 5니까 얼마? 2.5가 되겠지. 2번 정답. 자,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2년 전에는요, 지금 2개가 아니라 3개를 물었어. 3개. 지금 2개 계산하는 건데 2년 전에 3개 구하는 거, 뭐 채무 불이행률을 해서 3개 구하는 걸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좀 쉬운데 이게 시간이 좀 공식이 안 떠오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로서 최근에는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금융갑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2번은 우리 김지연 교수 교재에 나온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요 2번 지문이 25회 시험에도 출제를 또 한 번 했어요. 19회 시험 2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2번은. 자, 1, 2번은 개념 맞고요. 3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 기능이 있고,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세액 공제되죠.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절세 효과 있죠. 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자, 부동산을 담보로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 대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소급 금융이 아니라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 소급 금융, 비소금 요거 시험 지문에 진짜 많이 나와요. PF에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지문입니다. 4번 정답이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 여러분 5번은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여주죠. 왠지 그래요? 자, 변동의 동그라미 크고 맨 끝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여주죠.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뭐를?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동일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융자 비율이 높으면 구매력이 높아져요.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져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2번 정답. 3번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 만기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뭔다? 증가한다. 이런 월 100만 원씩 갚다가 월 50만 원씩 갚아보세요. 그러면 상환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네 번째, 융자 기간은 만기예요. 만기는 짧고 대출 비율은 낮을수록 금융기관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고, 융자금의 금리,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뭔다? 늘어나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박스 형태의 문제인데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무슨 금융? 우리는 주택금융이라고 해요. 그럼 주택금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택 무슨 금융? 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자, 주택, 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자, 요건 누구에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거고, 요거는 누구? 주택 공급자인 어떻게 돼?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주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력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죠. 기억은 맞는 질문이지 뭐. 니은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제공, 신용 동그라미, 신용이 아니에요. 주택, 뭐를 담보? 신용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니은은 틀린 질문. 신용이 아니라 주택 담보. 세 번째,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주해주는 실수요자된 금융은 주택 개발 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주택 소비 금융. 주택 소비 금융. 그래서 틀린 질문. 네 번째, 주택 자금 융자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융자 형태인데 대출 기간의 유동성 제약이 장기 대출이니까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의 뭐가 유동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 2차 저당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습니다. 네 번째 맞는 질문.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죠? 기업, 리얼, 기업, 리얼. 3번 정답. 자, 2년 전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은 지분증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분증권은 요거 얘기죠. 지분.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이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얘기해요. 부채증권은, 자, 부채 증권은 뭐를? 부채 금융. 여기는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하죠. 여기서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그래서 지금 이 부채 금융 방식을 묻고 있다. 부채 금융 방식. 자, 거기서 조인트 벤처는, 여러분이 조인트 벤처는 28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19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요. 요거는 뭐다? 우리는 지분 금융. 자, 그리고 MBS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 증권은 MBS, MBB라든지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든지 자산 유동화 CP, 기업업 CP, 이런 것은 전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자, 니은 맞고요. 디귿 주택 상환 사채 여기 들어가죠. 자,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사채를 발행하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공모 공개 모집이죠. 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이 공개 모집 요즘에 핫 이슈가 뭐였죠? 공개 모집 SK 뭐 팜? 응? 그러니까 뭐 팜이 하나 있는데 SK 그 팜이 뭐 주가가 공모해서 4배 이상 올랐다 해서 그 우리 사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한 200명 약간 넘는데 그 중에 50명이 퇴직한대요. 회사 다니기 싫대요. 한 사람당 기본 10억 넘게 벌었으니까 그걸로 퇴직금 받는 셈 치고 뭐 하겠다. 그럼 나와서 뭐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퇴직을 한다 하대요.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이오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지. 자, 요즘에 하여튼 주식시장에 돈이 뭐 바이오만 들어가면 막 오르는가 봐요. 공모, 공개 모집입니다. 사모는 뭐죠? 개별 모집. 공모는 공개 모집. 사모, 요즘 뉴스 요즘 많이 나오죠? 사모 펀드, 개별 모집을 하는 거야. 위험이 높아요, 그거는. 자,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여기 들어가요. 지분. 신디케이트. 26회 시험에 한번 또 지문에 나왔지. 지분금융 방식. 여러분 2년 전에 출제한 요거 했었죠. 뭐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 정답이었죠. 2년 전에는 지분금융 방식, 부동산 투자회사 뭐다? 리츠. 요게 정답이었어요. 몇 번? 3번 정답이네. 부채 금융. 자, 7번 지분금융으로 옳은 것. 지분금융인데 여러분 여기서 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금융.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자금을 융통받는 금융. 부채금융이에요. 디귿. 어떻게 돼요? 지분금융. 네 번째 자산유동화증권 ABS 부채금융.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요거죠. 메자닌 금융이라고. 맨 마지막 5번째 나오는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 부채의 무슨 성격? 중간 영역을 가진 게 바로 우리는 메자닌 금융으로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전환 사채, 또 대표적인 그러한 메자닌 금융.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 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시중은행의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무슨 거?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대한 변동금리 대출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 우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차입자 입장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차입자의 동그라미. 차입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지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이때는 차입자 입장에서 변동금리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고정금리가 더욱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가 유리하다?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해요. 변동금리인 1번 틀렸고 2번 통상적으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 아니야. 낮은 편. 낮은 편. 2번 틀렸고 3번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뭘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거예요. 3번 정답. 4번 보금자리론인 경우 매월 상환액. 자, 여러분 거기 4번에 자 9번에 4번 지문은요. 요 얘기예요. 월 이런 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월 상환액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 요걸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 보금자리론 보세요. 표에 뭐다?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월 상환액은 점점 뭐 한다? 감소하지. 요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처음에 많고 점점 감소해요. 근데 원금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지. 요거는 뭐 하다? 일정하지. 분자 원금은 변화가 없어요. 일정의 금액. 일정하니까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는 점점 줄으니까 전체 값은 커지지.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지지. 전체 값은 커져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감소한다 하면 안 돼. 증가한다 해야지. 틀린 질문.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거로 예상되면요. 차입자는 변동금리 받는 게 유리해? 고정금리 받는 게 유리해? 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요. 금융기관은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뭐가 유리해?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5번 틀린 질문. 3번 정답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걸 묻죠. 자,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대출금이 많아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점점 뭐다? 있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우리가 조정 주기가 우리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뭐 한다? 더 전가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 변동. 여러분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를 시장 상황의 변함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뭐가 되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하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가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를 뭐 해버린다? 인상을 해요. 대출금리를 인상을 해서 뭐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누구?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 한다? 전가를 시켜. 그러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2번 맞고 3번 CD 금리가 상승을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는 거죠? 가산 금리를 대준다. 이 기준 금리로서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 지수인 코픽스가 있는데 여기에 상승하면은 기준 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도 뭐한다? 상승한다. 자, 기준금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맨 끝에 하락한다 하면 안 돼요. 자, 4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뭐다? 높다. 높은 이유는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현재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대출금리가 뭐다? 고정금리다.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예상 인플레이션. 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자, 여러분 실제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 3%. 예상 인플레이션 2%에서 차액인 2%는 예상을 여러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과 부를 재분배해요. 자,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명목상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어. 예? 뭐 5% 대출해주다. 이건 변화가 없다. 뭐가 떨어진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해.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채권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다? 손해를 보고 채무자인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 5번 설명. 자, 11번. 은행이 개인에게 연 8% 고정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행했는데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았다고 하자. 그럼 뭐가 발생돼? 여러분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았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이때 대출자인 금융기관 은행은 뭐다? 손해를 보고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는 뭐? 이익을 얻는다. 1번 정답. 아까 10번에 5번 지문 알면요. 요 11번 문제는 그대로 풀 수 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간 이자율이 같은, 자, 연간 이자율 3%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에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3개월마다 4번 나누어 받는 거 어느 게 유리해요? 4번 나누어 받는 게 유리하죠. 왜 그럴까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정각하니까 대출자는 4번 나누어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정답. 4번 나누어 받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기관은. 자, 코픽스 요거죠.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요걸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뭐를 가산금리를 붙인 코픽스 영동형 주택담보대출은 무슨 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3번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뭐를 더한다? CD 금리에 뭐를?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을 합니다. 맞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서?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뭐다?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15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의, 차입자가 아닙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금리 위험이 발생해요.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얘기거든요.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 이럴 경우에는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뭐를 한다?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봐요? 대출자는 외부로부터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뭐를? 손해를 보죠. 이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 1번 정답. 2번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하락기. 자, 금리 하락기는 요거거든요. 금리 하락기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하여 이렇게 주어지면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고 대출자는 뭐다? 이익이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하는데, 자, 이 경우 시험에 말했죠. 차입자가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지.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해요.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야.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 2번. 3번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차이. 명목금리, 금리는 뭐죠? 이자율. 명목금리는 실질 금리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준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넘어가요.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빼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3번 설명. 자, 4번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으므로 왜 없을까요?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어떻게 돼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비대칭 문제가 없어요. 자, 이때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이자율이 낮아요. 낮다의 동그라미. 자, 변동금리 저당 대출에는 정기적으로 대출자와 차입자의 재협정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이자율 협상을 통해서 재협정 이자율을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또 가끔 있죠. 여러분 신용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요구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돼? 전화하시면 돼요. 금리가 너무 높다. 나 신용도 높은데 왜 이 금리 내야 되느냐? 달락하면 낮춰줍니다. 전화 안 하면 손해요, 뭐든지.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을 묻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뭐를 본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금융기관에 유리한 것은 뭐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뭐 변동이지. 여러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가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지. 일반적으로 대출 1 기준 시의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아요. 높다 하면 안 돼. 낮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시장 이자율 하락 시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렇게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3번 정답.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았는데 뒤에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여러분 기준금리에 뭐를 더한다? 가상금리를 더한 대출금리. 가상금리 고려합니다. 틀린지만. 자, 5번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시장 이자율 상승 시에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고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다. 5번 틀린지.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향후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자, 밑줄은 이자율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밑줄. 요거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두셔야 돼.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공인중개사인 당신은 이런 고객이 어떤 방식의 대출을 권장하는 것이 옳은가? 고객, 차입자에게 어떤 걸 요구해야 돼?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을 권해야겠지. 고정금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수요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급여 생활자로서 장래를 감안해요. 자, 밑줄 또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 밑줄. 여러분 매월 융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된다.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자, 20번. 틀린 건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이 높다 하면 안 돼. 낮다. 1번 틀린 질문. 정답이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하락 시에는 뭐다? 금리 하락 시에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얻는 것. 3번 점증상환 저당은 GPM, 약어로 GPM인데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는 작다가 나중에 점점 많아지는 저당으로서 우리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계층 부부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GPM.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융자 원금이 대출금입니다. 이 대출금을 융자 기간 만기로 나눈 할부 상환금과 그때그때의 잔고는 뭐죠?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그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뭐 한다? 합산해서 납부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4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개념입니다. 이런 백화점 가서 10개월 할부로 물건 샀다. 그때 계산하는 게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다섯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 납부한다. 자, 개념을 묻는 거죠. 4번, 5번은 개념.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예요. 우리 금융에서는 뭐를 출제를 잘 하냐 하면요. 여러분 항상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관련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련 지문이 나와요. 예? 또 나오는 게 원래 또 출제가 되는, 원래 매년 출제하는데 원래 출제되는 게 뭐냐? 대출을 받으면 원금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데 상환 방법을 출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 관련해서 시험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한다. 원래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잘 공부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여러분이 21번부터는 이제 대출 받았을 때 상환해 나가는 방법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